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이 차를 리뷰한다는 건 포르쉐에 대한 모욕이죠. 이런 배기 사운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는 저기 휀더에 구멍 뚫려 있고 뒤에 큰 날개 달려 있고 거기다가 포르쉐야.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 이 차가 뭐 성능이 좋고 말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이 차의 날개를 보고 양카다, 신고하겠다, 어우 쪽팔린다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자동차를 좋아하는 우리의 DNA의 그 뼛속 깊은 곳에는 그 초딩 때부터 문방구 앞에서 미니카를 가지고 놀던 그 시절부터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 고성능 자동차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라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직관적으로는 고성능 차가 아니라 내 장난감, 내가 좋아하는 차, 내가 좋아하는 이 장난감 차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니카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만화 영화를 봐도 자동차가 나왔다 하면은 다 날개가 달려있었어. 우리는 그거를 초딩 때부터 혹은 더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렇게 알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성인이 돼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날개 달려있는 차가 없어. 그래서 내가 차를 사가지고 날개를 달려고 보니까 다 양카래.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저기 보통 좀 그런 차들이 좀 날개를 달고 다니고 좀 그래. 그래서 뭔가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지. 나는 분명히 이런 배기 사운드, 이런 배기 사운드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슬펐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회사도 아닌 포르쉐에서, 그것도 그냥 차도 아니라 GT3 RS 911에서도 가장 하드코어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GT3에서도 그 중에서도 야 트랙 가서만 타라고 만들어 놓은 RS 버전의 이만한 날개를 딱 갖다 박아가지고 개구리 눈깔에다가 딱 포르쉐 마크 빡 이렇게 양산차를 만들어 놓고 뒤에다가 날개를 저만한 걸 박아 놨으니 우리 같은 차 좋아하는 남자들이 어떻게 환장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날개 하나 달린 것만으로 이 차는 끝이야. 양산차 중에 저런 날개 가지고 있는 차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는 이 차는 포르쉐에서 만들었고 911이고 GT3야. 거기에다가 저만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만으로도 이 차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고 보기만 해도, 이 차를 굳이 막 밟고 다니고 서킷에서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도에서 이런 합법적으로 저런 날개를 달고 내가 어딘가에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차의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휀더의 저 구멍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실제로 뭐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무 멋지죠. 그리고 어쩌면 그냥 그 멋진 걸로 끝이에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거기서 끝내버리면 저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시작부터 계속 들려드리고 있지만 이 차의 배기음은 그냥 누가 들어도 NA죠. 자, 그런데 그냥 NA가 아니라 9000rpm까지 사용할 수 있는 NA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9000rpm까지 엔진을 몰아붙인 다음에 그 엔진의 사운드를 그대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가뜩이나 이제는 고성능 차들도 처음부터 터보 엔진만 만들기 때문에 뭐 맥라렌, 뭐 페라리, 뭘 타도 이제 9000rpm의 소리를 들을 일은 많지 않아요. 해봤자 요즘에도 뭐 R8이나 뭐 우라칸 정도에서만 좀 들을 수 있는. 자, 그런데 그 녀석들이 만들어주는 9000rpm에서의 사운드랑 얘는 좀 질적으로 달라요. 걔는 일단 다 10기통이잖아. 그 10기통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하이 데시벨로 좀 고음으로 찢어지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얘는 6기통이잖아요. 6기통 박스 엔진이잖아. 그래서 소리가 고RPM으로 아무리 계속 올라가서 9000rpm까지 다다른다 하더라도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요 박서 엔진의 약간 그 중저역대에서 굉장히 좀 그 거칠고 좀 그 메마른 소리가 나는 그 사운드가 있는데, 그 소리가 그냥 그대로 9000rpm까지 데시벨만 쫙 커지면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 목소리로 따지면 좀 임재범이야. V10이 9000rpm에 가면은 약간 그 박효신과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얘는 임재범이지. 그런데 얘는 어쨌든 자동차니까 이 9000rpm에 갔을 때 내 발끝으로 가지고 놀 때 나는 그 사운드, 진짜 황홀하다. 진짜 이 되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찌릿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R8 우라칸과 비교했을 때 다른 포인트 중 하나는, 걔네는 한 7000, 8000rpm이 넘어서부터 클라이막스가 딱 나와요. 우왕 하다가 마지막에 으앙 이거를 한번 딱 하는데, 얘는 그 클라이막스가 한 4000부터 시작이 돼서 진짜 한 9000까지 그 클라이막스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조금 더 길게 느낀다. 네, 뭐 그런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양산차에서 이런 사운드는 아무리 뭐 아벤이 오고 뭐가 오고, 아벤 와봤자 뭐 시끄럽기만 하지 뭐. 정말 이 차의 배기음은 이제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배기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6기통이에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슈퍼카들, 초고성능을 내는 트랙에서 타는 머신들 치고 6기통이 들어간 차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이 차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거 뭐 기통수가 굉장히 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을 좀 완전 깨버리는, 진짜 뭐 포르쉐니까 할 수 있었던 일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엔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귀가 즐거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출발할 때 잘 들어보세요. 소리 들으셨어요? 엔진도 마찬가지고 미션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정숙성이고 뭐 편안한 출발이고 이딴 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개나 줘버린 차기 때문에 정말 별의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처음 악셀 딱 쳤을 때 그 공기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NA인데 엔진 소리, 배기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엄청나게 고압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는 그 소리 있죠. 그 소리, 그리고 이제 기아 변속할 때마다 미션 쪽 소리도 굉장히 좀 과격하게 나는데, 아마 이제 이 PDK 같은 경우도 일반 모델들보다 훨씬 더 이제 유압을 강하게 쓰다 보니까 뭐 거기서부터 나는 소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변속될 때마다 이 뒤에서 기계적인 마찰음들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리고 이 미션이 한 가지 재미있는 게 7단 PDK를 쓰는데 GT3, 그냥 노멀 GT3랑만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세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그걸 가장 크게 느끼냐면,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 진짜 아무리 고RPM에서 아무리 변속을 해봐도 땅땅 때리는 그 변속 충격이 거의 없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속하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좀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리고 이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차가 있는데 맥라렌 765LT에서 되게 비슷한 느낌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걔가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변속 충격이 있을 템이 없어요. 오히려 변속 충격이라기보다는 진짜 변속할 때마다 차를 이렇게 앞으로 쭉쭉 더 밀어주는 느낌이 나고, 딱히 뭐 이렇게 변속 충격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 틈 자체가 없거든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노멀 GT3를 타면 변속 충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 변속하는 맛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얘는 이제 무조건 기록 때문에, 무조건 트랙 머신이니까 무조건 더 빠를 수 있게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진짜 이 정도의 변속 속도를 가지고 있는 미션들은 이게 어쩌면 뭐 당연한 결과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765LT랑 또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출발할 때 잘 보세요. 처음에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자, 출발합니다. 저 악셀 그냥 처음 딱 밟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보셨죠? 765LT도 이랬거든. 처음에 좀 이제 밑을 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GT3 RS 그 저RPM으로 저속 운행할 때 방방방방 거리고 다니면은 그 저 훅가시 잡는다고 욕하시면은 안 돼요. 실제로 밟아도 차가 안 나가. 반크러치 밟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야. 뭔가 이것도 765LT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 두 차량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좀 변속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처음에 차가 출발했을 때 1단에서 딱 클러치를 미트시키는 그 메커니즘에서 어떤 좀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때 당시에 그냥 RM 모델들 뭐 4S나 터보에 들어갔던 7단 PDK는 출발할 때 안 이렇거든요. 뭔가 이제 그쪽 변속 속도로 확 치중이 되다 보니까 좀 기브앤테이크가 있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저RPM에서 클러치 미트가 좀 늦게 되는 그 포인트가 이 차가 데일리에서 타고 다니기에 굉장히 좀 불편해질 수 있는 뭐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승차감 물론 딱딱하죠. 진짜 그 상상을 초월하게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게 이 잔유철들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런 터널에서 이런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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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이런 거는 차 안으로 굉장히 증폭돼서 크게 들어오는데 오히려 또 고속으로 달릴 때 그냥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거는 또 그렇게 막 허리가 막 부셔질 것 같고 그러진 않거든요. 완전 저속에서 방지턱 같은 게 좀 힘들지. 그리고 생각보다 좌우도 생각보다 유연해요. PDCC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고속에서 완전 진짜 옆으로 수평 이동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서 저렇게 좌우 엇박자로 충격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진짜 차 안이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지는 않고 진짜 딱 이런 방지턱 그냥 저속으로 넘을 때 쿵쿵 요거 빼면은 생각보다 승차감 때문에 막 너무 힘들진 않아요. 의외로 출발할 때 이 미션이 좀 미트되는 포인트가 좀 늦다는 거, 그게 데일리로 탈 때는 또 시내 운전하고 다니고 할 때는 굉장히 좀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일반 도로에서 2차 코너링의 한계를 느낀다는 것 자체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차를 이렇게 딱 털어 넣었을 때 있죠. 이 털어 넣었을 때 한 덩어리감을 만들어주는 게 그 일반 카레라 모델들이랑 비교를 하면 진짜 넘사벽 수준으로 완전 진짜 딱 돌덩이 같은 느낌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RS에는 PDCC는 없어도 후륜 조향은 들어가 있거든요. 어쩌면 그 후륜 조향이 좀 더 공격적으로 세팅이 된 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냥 털어 넣으면 돕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진짜로 PDCC라는 물건은 진짜 이 911을 데일리카로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승차감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차의 수평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치 아닐까. 만약에 그 PDCC라는 물건이 오로지 그런 스포츠성에만 도움이 되는 옵션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 PDCC는 안 들어가 있고 후륜 조향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다? 얘는 어차피 뭐 승차감이 좋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뭐 무겁게 PDCC 같은 거 필요 없다. 다만 후륜 조향은 좀 더 공격적으로 저런 코너들을 감아나갈 때 분명히 랩타임이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다라고 포르쉐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그 노멀 포르쉐들이랑은 진짜 이 스티어링을 딱 꺾어 넣었을 때 그 차가 반응하는 속도가 완전 진짜 넘사벽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 차선 변경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우.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이 후륜 조향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공격적인 드라이빙도 좀 가능해지게 하고, 거기에 덤으로 이제 회전 반경까지 줄어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보다도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가 지금의 상태, 노면이 어떤지, 속도가 어떤지, 내 스티어링 타각이 어떤지, 차가 지금 미끄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한 대에 모아서 뒷바퀴를 날려줘야 되니까 이건 진짜 이 포르쉐가 지금까지 참가해온 그 모든 레이스에서 쌓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달리면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얘가 후륜구동이잖아요. 그리고 후륜구동인데 얘는 앞이 가볍잖아요. 근데 딱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고속에서 달리다가 얘를 한번 딱 핸들을 털어넣어 보면 인지 부조화가 조금 생겨요. 도대체가 이 차는 앞에서 눌러줄 게 뭐 없을 것 같은데, 뒤에 엔진 들어가 있고 뒤에 날개 있고 뒤는 엄청 무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 앞에 스티어링이
이렇게까지 날카롭고 묵직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을 하지?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지난 이치프님과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데서 사실 저 앞엔더에 있는 구멍, 루버, 그리고 뒤에 스포일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리면서 이 차에 엄청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본다면 앞에 뚫려있는 저 구멍 그냥 뚫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특히나 이런 고성능 차량의 경우에는 앞쪽에 라디에이터 팬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라디에이터 팬들이 또 커. 그러다 보니까 앞에 구멍도 커. 그만큼 차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브레이크도 고성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냉각시켜주기 위한 라인도 다 이 휠하우스 안으로,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통과한 바람도 휠하우스 안으로, 이 휠하우스 안에 정말 많은 공기들이 집중돼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온 공기에 바퀴는 돌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짬뽕이 돼서 이 안에 너무 큰 공기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차를 들어 올려버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모든 차에 다 있는 요소예요. 원래 모든 차들은 저 휠하우스 안쪽으로 공기들이 많이 모여서 저것 때문에 차가 붕 뜨는 성질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다운포스, 눌리는 힘에 반대되는, 방해가 되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그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주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누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달리다가 뜰 수 있는 가능성을 삭제시킴으로써 고속에서 앞이 이렇게 가벼운 차가 이 미친 조향 민첩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휠하우스의 공기압을 빼주는 디자인은 맥라렌도 있고 페라리도 있어요. 근데 다만 걔네는 도어 쪽으로 이렇게 빼죠. 도어 쪽에 이런 큰 구멍을 만들어서 도어 형상을 바꿔가면서까지 그 안쪽으로 구멍을 만들어서 이 안에 공기압을 뺀단 말이에요. 다운포스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그 구멍만으로도 다운포스가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향 안정성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구멍을 포르쉐는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휀더 위에다가 빠바바바박 그냥 뚫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신형 발표된 거 보면은 아예 휀더를 다 잘라놨던데? 이걸로도 모자랐나봐. 도라이들이야 진짜. 근데 그렇게 휀더를 잘라놨는데 그게 또 멋있더라고요. 또 이제 이런 것까지 알고 보면은 더더욱이나 멋져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GT3 RS가 아닌가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시세가 안 빠져요. 시세 조금 빠지고 나면은 펀카로 한 대 꼭 좀 가지고 싶은 정말 뭐 그런 괴물 같은 차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 차량 협찬해주신 노티드 도넛 대표님, 노티드 말고도 브랜드 되게 많아요. 저는 그 호족반이랑 리틀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티드 도넛하고 피치스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랩핑을 했던 차량인데 리틀렉도 한번 그 랩핑 해보면 어떨까요? 그 바질 색깔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노티드 도넛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나가다가 보이면 한번 사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안녕.